크다면 큰 일탈을 했는데 어디에 얘기를 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고 시댁 지원을 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주변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랬는데 그런 재주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은 뒷전이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면서 다니더라고요. 최근에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도 별로 없고 자꾸 사업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항상 사업하려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제가 가정에 조금만 신경 써 달라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돈을 많이 버니 좋다가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냥 이전 월급쟁이였을 때가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매번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저녁도 먹고 스트레스를 풀러 나왔어요.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자기들끼리 있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들어갈 거라 친정엄마 집에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는 거라 너무 신이 났어요. 우리 남편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봐. 들어와도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복장 터져 죽겠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오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돈 잘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관심도 없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한다니까. 우리 집 남편은 돈도 못 벌면서 밖으로 얼마나 쏘다니는데 진짜 한 대 콕 지어받고 싶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의심해봐야 된다. 남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한눈 팔게 되어 있어. 맞아. 내가 봐도 여자 생긴 것 같더라고. 여자 생기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도 사랑 같은 거 잊은 지 오래고 돈이나 따박따박 많이 갖다 주면 상관없지 뭐. 그래. 요즘 남자들만 여자 끼고 바람 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들도 바람 엄청 핀다더라. 바람도 뭐 남자 만날 곳이 있어야 피는 거지. 다 늙어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요즘 배드민턴이며 산악회며 모임이 엄청 많은 거 알지? 그 중에 반은 불륜 모임이래. 나 아는 언니도 산악회에서 남자 만나가지고 재미 엄청 본다잖아. 어머, 진짜? 이 인간도 모임 엄청 다니는데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민수 엄마도 산악회 같은 거 나가서 건강도 챙기고 남자도 만나고 좀 그래. 우리 중에 남자친구 없는 거 민수 엄마 뿐일걸.
우리도 다 모임에서 남자친구 만나서 즐기고 살잖아. 안 그러면 못 살아. 저는 지인의 말을 듣고 산악회에 나가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였어요. 지만 바람필 줄 아나? 저도 아직 어디 가서 남자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인이 알려준 산악회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도토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카페를 보니 산악회 일정 공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정에 참여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법 크게 운영을 해서 그런지 버스를 대절해서 산을 타러 가더라고요. 처음 모임에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구면인 건지 서로 인사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산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려오면 힘들거나 지친 일 있을 때 싹 풀려요. 오늘은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힘내서 정상까지 같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친절히 챙겨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버스에서도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버스가 도착해서 멈췄고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초반에는 오르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반쯤 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와, 오늘 처음 산 오르시는데 되게 잘 따라오시는데요? 이제 점점 힘드네요. 먼저 올라가세요. 천천히 따라갈게요. 에이, 같이 가야 재미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다들 다른 길들로 빠지더라고요. 저쪽 길은 무슨 길이길래 저쪽으로 가요? 아, 저기요? 정상까지 그냥 돌아가는 길이에요. 숲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안 다니는 곳이죠. 근데 왜 굳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산 말고 다른 거 타러 가는 거예요. 이 맑은 공기에 이쁜 풍경 보면서 하면 정말 색다르거든요. 대부분 각자 짝 맞춰서 사랑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정상까지 산 오르는 사람은 몇 안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길을 뒤로 한 채 저는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싸온 도시락을 조금 먹었어요.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도시락을 먹고 조금 기다리니 옆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몇몇은 보이지 않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벌써 내려갔을걸요? 그냥 정말 딱 그것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려가서 버스에 타니 정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식당 예약을 해놓고 같이 막걸리에 전을 먹었어요. 산 정상에서 도시락 먹은 것도 맛있었지만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도 막걸리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다음 산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 숙박을 하고 올 생각이라고요.
카페에도 공지하겠지만 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인원 파악해야 되니 꼭 댓글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정현씨, 가실 거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 같이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가야죠. 너무 재미있겠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혼자 이렇게 놀러 외박을 한 적은 없어서 굉장히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얘기해봤자 집에 없을 테고 친정의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로 했습니다. 놀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놀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고 대절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들 버스 안에서부터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산을 오르러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몇몇 무리를 지어서 출발을 했어요. 정현씨, 우리 오늘은 이쪽 길로 갈래요? 좋아요. 성훈씨는 오늘 다른 길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럴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길 쪽으로 가더라고요. 살짝 무섭기는 했지만 설레는 두근거림이 더 커서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한참을 깊숙한 쪽으로 오다 보니 사람이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성훈 씨와 저는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정현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뻐서 하고 싶었어요. 성훈 씨는 제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다른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 건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이랑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해봤어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색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훈 씨.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저희는 오늘 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잡아둔 숙소로 와서 다들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완전 술파티였습니다. 노래 틀고 춤추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재미를 느껴보고 산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눈빛을 교환했고 난장판인 그곳을 빠져나와 숙소 뒤편 산책로로 향했어요. 다들 술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덜 먹는 거예요. 진짜 술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맘 편히 웃으면서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정현 씨가 재미있어 하니까 다행이네요.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 또다시 성훈 씨는 입을 맞춰 왔고 저는 성훈 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라 사람이 없기는 했지만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니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숙소로 돌아가니 다들 술 먹고 여기저기 뒤엉켜 뻗어 있더라고요. 어지러진 걸 대충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
성훈 씨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팔개맥마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웬일로 집에 있대? 놀러 간다더니 이제 오는 거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미있었나 보지? 응, 엄청 재미있던데? 나도 이제 바깥 생활 좀 자주 해야겠어. 그래, 마음껏 해봐라. 밥이나 줘.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듯이 꽃방귀를 끼며 밥이나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가 버는 돈 열심히 쓰면서 나도 남자 만나고 다닌다 다짐을 했습니다. 역시 나이를 먹어도 연애를 하든 남자를 만나야 되나 봐요.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성훈 씨랑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남편 놈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 외박을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부부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동거만 하는 사이 같네요. 차라리 월급쟁이 남편이었을 때가 우리 가족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이미 그 사람이랑 똑같아진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관계를 하니 연애할 때 느낌도 안 나고 부부 관계에 대해 서로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 뭐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빨리 와서 앉으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차려놓은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건배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어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잖아.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느껴져? 당연하지. 여자로 느껴지니까 너랑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제 말에 아내는 술 한 잔을 또 따라주면서 자기도 따라 마시더니 오빠, 우리 요즘 부부관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해도 연애할 때만큼 느낌도 안 나고 뭔가 귀찮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는 지금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자극적인 것 좀 제안해 보려고 오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도 자극적이라는 말에 괜히 솔깃했습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어떤 거? 아내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술 한 잔을 또 쭉 들이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그런 거 알아? 서로 파트너 바꿔서 하는 거. 얘기는 들어봤지. 근데 그건 왜? 내가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다더라고. 서로 권태기고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졌대. 그러면서 후기를 써놨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그런 걸 하자고 제안하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걸 해? 나는 다른 사람이랑 한 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는데 거기다 또 바꿔서 하자니 그건 진짜 난 자신 없고 못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뭐 이런 말까지 하기가 쉬웠을 줄 알아? 오빠 요즘 어땠어? 나 쳐다라도 봤어? 좀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 하고 끝내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고 이러다간 정말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만 서로 좀 부끄럽고 어색하대. 그 다음부터는 괜찮대. 그리고 나서 정말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랬대. 아내는 벌써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카페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우리 부부 관계 조금이라도 회복해보려고 그런 건데 오빠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나는 오빠랑 다시 예전처럼 연애할 때 느낌을 받고 싶어. 지금도 우리 아이 없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질걸? 그럼 우리의 끝은 이혼이야.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솔직히 저도 연애할 때야 불타오르듯 뜨거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심리적으로 문제인 건지 그냥 연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별로 좋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러니 아내도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니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우는 아내를 보고 미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하다니 결혼하고 나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아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니 살짝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우리 그럼 날 잡아서 가능한지 일정 조율되는 팀이랑 한번 해보자. 아내는 다음날 카페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보기로 하고 방은 커플끼리 하나씩 따로 잡은 다음에 연락해서 한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의 다 왔다며 호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 방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긴장감도 풀고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고 그쪽은 여러 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를 해줬어요. 아내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설레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꾸어 키스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했던 연애 때의 그 짜릿함, 설레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내가 원한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질투가 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하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경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땠어? 좋았어. 나쁘지 않던데? 그래, 오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도 엄청 좋아하던데. 일로 와봐. 내가 아까보다 더 좋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아내를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제안을 받아줘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랑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연애 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그 덕분에 다시 사랑의 감정, 연애 때의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씩 카페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고 오면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계획은 잠시 미루고 지금을 좀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가정을 만들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계속해서 돈만 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길이었고 운이 좋기는 했지만 저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몇십억 하는 소위들 말하는 노른자 위 땅에 건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근처의 상가 건물이지만 그래도 그 건물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고 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옥상층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다 보니 솔직히 공실이 날 일이 거의 없네요. 아직도 이자가 한참 남은지라 솔직히 돈을 쓸어 담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네요. 저는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자를 꼬시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젊은 시절에 하도 놀아서 솔직히 여자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여자를 만난다면 천길만리 낭떠러지까지 제 발로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많은 만남을 거치다 보니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선 듯 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볼 때 얼굴도 나이도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끌리는 여자는 사연이 있는 여자이지요. 그렇다고 우는 여자를 마다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하루면 잊혀질 인연들인데 사연이 있는 여자들이 더 끌리기 마련이네요. 그녀들과 만남을 가지면 생기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분위기, 거기에서 오는 스릴감이 저를 두근거리게 만들지요. 굳이 예를 들자면 저는 취미로 골프를 다닙니다. 필드를 나갈 때면 같이 다니는 형님이 어디서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데려옵니다.
솔직히 재밌지는 않아요. 20대 여자들이 뭐라고 저희랑 놀겠습니까? 골프를 수준 있게 치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으러 오는 건가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저녁에 그 자리가 술자리로 바뀌게 되면 그때가 돼서 형님이 자기 건물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근슬쩍 네 건물은 어떠냐는 식으로 저도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슬쩍 어필해줍니다. 골프 치는 내내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가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로 바뀌게 되면 여자들이 눈빛부터가 달라지지요. 그 다음부터는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저랑 연애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뭐가 있다. 저거 사달라 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더군요. 사달라는 거 하나라도 사주고 그날 저녁 괜찮은 식사 한번 먹여주면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몸에 좋은 거라면 웃돈을 주고도 구해서 먹을 나이인데 처음에는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물어오는 형님이 용하고 그 시간들이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지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질려버린 겁니다. 물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여전히 빠지지 않고 갑니다. 제 돈 얼마 내고 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 다음에 또 나한테 뭐 하나 뜯어먹으려고 노력해주는데 너무 좋지요. 땡큐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서로한테 원하는 게 확실한 사이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 사연이 있는 편의 여자를 만나는 편이 오히려 훨씬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훨씬 더 많건 외모가 그런 여자들에 비해 훨씬 볼품없던 말이지요. 혹시나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저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연으로 하여금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런 사연이 너무 좋고 그렇게 만나는 편이 저에게도 훨씬 더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억에도 남더군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건드린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참 재미있네요. 제 이야기를 털어놓자면 하루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연 있는 여자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준 최초의 그녀와의 이야기부터 꺼내야겠네요. 때는 3년 전입니다. 그때는 마스크 쓰고 다닐 일도 없었고 지금이랑은 또 다른 세상이었지요. 어쩌다 보니 제 상가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기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밀집된 나름의 상권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공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에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왼손에 보니 알이 꽤나 굵은 반지를 차고 다니는 게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이란 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래봐야 이제 막 30이 된 것 같은 앳된 얼굴인데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한다는 게 대단한가 싶기도 하던 차에 집에서만 놀고 있기 뭐해서 남편이 카페를 차려주는 거라는 말을 하는 게 남편도 꽤나 돈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로 지내게 될 텐데 뭐 어렵게 대하게 만들 필요나 있나 싶어서 농담 좀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이 이렇게 예쁘니 장사는 잘 되겠다고. 그녀도 제 농담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 웃었는데 진짜 제 말처럼 장사가 엄청 잘 되더군요. 제 말대로 그녀의 미모가 입소문을 탄 건지 주변의 동네 남정네들이 다 거기로 가서 커피를 마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옥상에 제 개인 사무실을 작게 따로 쓰고 있었고 매일마다 출근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매일같이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자기 미모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걸 알고 있는지 언젠가부터 계약서 쓸 때 자랑하듯 끼고 있던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녀 또한 동네 남정네들이 그녀한테 꼬리를 치러 오는 걸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세입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녀는 제가 건물주라고 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가게 밖으로까지 뛰쳐나와서 저한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는 걸 일부러 숨기고 있는 여사장? 뒤로 길게 묶은 말총머리에 이마에 솜털 같은 잔머리와 웃을 때마다 일부러 사람 홀리게 하려고 치고 있는 듯한 눈웃음과 그녀의 배국 같은 피부는 정말이지 반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한테 나름의 호감을 갖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세입자랑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녀는 그냥 그녀가 제게 잘 보이는 대로 저도 인사만 받는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였지요.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확진자 1명 생기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다룰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자영업자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녀의 충성스러운 동네 남정네들이 진짜 발길을 끊을까 싶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발길이 끊기더군요.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게 지나가면서 보는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세입자들 다들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이 상황 다 같이 잘 이겨내자며 월세도 줄여주고 했지만 한 명 한 명 손님들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을 하던 그녀만큼은 더욱 더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월세를 내는 기일이 하루 이틀씩 늦어지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한 달치씩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어려운 건 피차 알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독촉은 안 했습니다만 독촉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2번, 3번이 쉬운 게 아니다 보니 말이지요. 제가 호의를 베푸는 만큼 그녀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득만 취하려 드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노크 소리에 보니 그녀가 직접 내린 커피라면서 바구니에 바리바리 싸왔더군요. 마치 다방에서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제 직원들하고 같이 마시라고 여러 잔 가져왔다고 하는데 저도 힘들다 보니 직원들한테 한 달씩 무급으로 휴가를 준 상황이었거든요. 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걸 다 가져왔냐고 하니 그녀 귀에는 제가 짜증내는 것처럼 들린 건지 우물쭈물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이 아무래도 자기가 저한테 세를 밀리고 있으니까 잘 보이고는 싶은데 제가 빈틈을 주지 않으니 그녀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뜸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다그칠 생각도 없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기에 뭐가 죄송하냐고 물었는데 그게 또 그녀한테는 위압스럽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쭈뼛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길래 혹시 밀린 월세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요즘 장사가 너무나도 안 돼서 그런다면서 돈 생기는 대로 꼭 해결해준다며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독촉해서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제 발이 저린지 직접 와서 저러니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더군요.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한다고 정 힘들다면 보증금에서 빼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모처럼 뉴스에나 나올 법한 훈훈한 건물주 행세를 했네요. 아무튼 그제서야 그녀는 내 말이 진짠가 싶어 우물쭈물하더니 그나마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러면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 언제 저녁이라도 꼭 대접하겠다고 말하면서 나가더군요. 커피에 취미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출근길에 그녀 가게에 들려 커피며 빵이며 이것저것 팔아줬습니다. 저의 배려가 티가 났는지 그녀는 언젠가부터 돈을 안 받으려고 하기에 돈을 돌려주러 나온 그녀와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려는 몸싸움을 벌인 적도 있네요. 덕분에 그녀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는 걸 손끝으로 알게 되었긴 합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일부러 돈을 안 받는 척 하면서 제게 몸을 가까이 붙이려고 하는 게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 보려고 건물 밖을 나섰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는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손가방이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가면 퇴근을 한다는 걸 그녀도 눈치채고 있었나 봅니다. 건물 밖을 나서는 저를 본 건지 그녀가 따라 나와서 저한테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다며 저를 쫓아오더군요. 할 일도 없고 해서 오늘은 일찍 퇴근 중이라 하니 그녀가 잠시 기다려달라 말하고는 가게 문을 잠궈 놓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번에 자기가 저녁을 사기로 하지 않았냐며 지금 그녀도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이 딱 기회가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밥 생각이 없어서 그녀에게 그러면 술이나 간단하게 한 잔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40대 중반에 가까운 후반이었지만 가 30 된 그녀한테는 저랑 같이 술 마시는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었을 텐데 그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고 저를 따라오더군요. 근처에 자주 가는 참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도 있으니 그녀를 배려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녀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지만 그녀에게 계산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는 메뉴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이건 술 마시는 거고 저녁 사준다는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거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는 술이니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안심한 듯 자세를 편하게 고쳐 앉더라고요. 그녀는 술이 조금 들어가니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차리고 싶었다. 회사 다니며 여태 모은 돈에 시댁에까지 손을 벌려서 가게를 차렸다 뭐 이런 이야기요. 빌린 돈이 있는데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니 힘들다는 이야기도 말이지요. 잠깐 제 술잔이 비어서 제가 직접 술을 따랐는데 그녀가 자기 이야기만 해서 지루하겠다며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눈치 볼 것 없다고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그녀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나 봅니다.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월세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그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같이 술 마시자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빌미로 뭘 어쩌라는 것도 아니라 말해줬더니 또 그제서야 그녀가 다시 긴장을 풀고 술을 연거푸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저녁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걱정도 안 하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지방공무원이라 지금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도 몸조심한다고 주말에도 거의 못 보게 되었다며 외롭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쯤부터 약간 이상한 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가 자꾸 묻지도 않은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라도 저한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건데 오늘도 술을 얻어마시게 되었다면서 몸을 베베 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혹시 나한테 작업을 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참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녀가 저한테 늘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저한테 뭘 해주고 싶다길래 제가 이번에는 저한테 뭘 해줄 수 있길래 자꾸 뭘 해주겠다고 말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요거 요것 좀 봐라 싶어서 장난반 섞어서 그럼 이렇게 가끔 술상대나 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라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녀는 자기 입술을 혓바닥으로 살짝 훔치며 남편도 못 만나고 지금 솔직히 결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차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눈치를 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참치집에서 장소를 옮겨 직원 한 명 없는 제 사무실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나눈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는 서로 기억도 안 난다는 듯. 목적은 서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그녀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월세와 자리를 비운 남편 대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우였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저도 인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상황에 스릴도 만끽하고 재미도 보고 이유를 가져다 붙인다면 여러모로 좋은 게 더 많았으니 말이지요. 그 뒤부터는 같이 술 같은 건 마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서로 가게문 닫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제 돈으로 아르바이트까지 구해줘서 그녀와는 온종일 내내 붙어 있었지요. 그녀의 확실한 목적 덕분에 우리 둘의 이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갔습니다. 물론 그녀가 그녀의 모든 걸 바쳤지만 월세를 없애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요. 그렇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녀도 부담스러워졌나 봅니다. 결국엔 가게를 접고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전해오더군요.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에서 까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에게 좋은 경험과 추억을 선사한 그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 생각하고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설비는 정리했지만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가서 그녀가 떠난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카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로 가게에 들어온 사람도 젊은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경기도 회복되고 장사 수완이 좋아서 월세 밀릴 일은 없어 보이더군요. 가끔씩 잘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마실 때면 그녀가 생각납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쪼록 둘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별타절에 같이 공부하면서 2년을 키워나간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이었기에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자친구였던 그녀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직장 없이 허덕이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맨날 돈가스나 떡볶이 같은 것만 먹다가 스테이크 같은 걸 먹으니 저랑 먹는 김밥이 그녀 입에 맞기나 했었겠나요. 그녀는 저를 만나면서 다른 애인을 또 만들어 만나고 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결국 저한테 걸리게 되었고 그때는 그녀가 미안하다며 그 상황을 눈물로 포장해서 세상에 둘도 없을 영화 같은 이별인 것 마냥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이 저도 똑같이 슬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두 연기였다는 걸 깨달아버리니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네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 덕분에 악에 받쳐 노력해서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전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회사에 들어가고부터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 사수로 있던 직장 선배가 엄청 깐깐한 사람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남들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고 쉬는 시간 하나 없이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는 윗사람들이 엄청 좋게 보는 사람이고 회사 내의 에이스로 통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회사에 일찍 출근하게 되고 회사가 야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사수가 퇴근할 때까지는 저도 똑같이 야근하면서 업무 매뉴얼 숙지하고 일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 후배들 다루는 게 후임 다루듯 하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병장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막내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군복무 할 때랑 비슷하다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털리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부장님까지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저를 달래주거나 했으니까요. 당시에 이 사수 밑에서 3개월을 버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후배들 다루는 데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인데 일 하나만큼은 잘하니 잘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때는 힘든 것보다도 당시 저를 비참하게 만든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잘 되자는 악발이 근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라고 매일같이 실수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털리고 숙지하고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칭찬도 조금씩 해주고 실수 없이 하루 업무를 마치면 자기 야근하는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퇴근을 하라던가 같이 자판기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한 대 같이 피고 그러는 식으로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버티니 오히려 사수와는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수와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럴 정도로 말이지요. 밖에서는 형 동생 하면서 지냈고 그때부터는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제가 술에 겁나 취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이유를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저한테 그때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후로는 따로 애인을 만들지 않은 거냐 묻더군요. 그렇다 하니 왜 안 만드냐는 식으로 되묻길래 일단 저는 제가 지금 당장은 복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더더욱 애인을 만들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연애에도 특별히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사수가 처음으로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요 근래 자기 밑에서 일 배워나간 사람들 중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제 위로 자기 밑으로도 저보다 일머리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회사에서 자리 잡는 거야 조만간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를 가루가 되도록 하던 양반이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니 괜히 기분 하나만큼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도 저랑 똑같이 한 남자랑 엄청 오래 연애를 하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그냥 두기 안쓰러운 선남선녀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여자가 그 사람이고 남자가 바로 너다 하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연애 오래 안 하면 무슨 세포가 죽어서 감흥도 안 생기고 안 좋다고 젊어서 여자 많이 만나봐야 저한테도 좋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28인가 그랬는데 사수가 지금 제 나이였으니 6살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저는 여자를 볼 때 저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데 사수 주변 사람이면 아무리 어려도 저랑은 위로 나이 차가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여자들 기가 세면 제가 이기질 못할 것 같기도 했고 당시에는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랬나. 연애에는 따로 관심이 없어서 거절을 했네요. 그런데 정말 호영호재할 정도로 절친 같은 사이가 되었던 사수가 얼굴 표정이 다시 저를 처음 교육시킬 때의 얼굴로 변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선배가 신경 써서 해주는데 그걸 그렇게 거절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승질을 부리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술 맛있게 잘 마시고 있었는데 괜히 분위기 깨는 건가 싶어서 선배한테 사과를 하고 그 자리 한번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조금 억울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회생활 일부겠거니 생각도 들었고 상대방이 나보다 연상이든 연하든 신경 써서 자리 주선해준다는데 제가 만나기도 전에 거절할 이유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까진 한 대 칠 것만 같은 기세로 나오더니 막상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금세 누그러져서는 다시 분위기가 괜찮아졌네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상하리 많지 소개 자리를 주선해주는데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언제 만나볼 거냐, 어떤 취향이 좋냐, 사진이라도 미리 보겠냐 하면서 남은 술자리 내내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소개를 받는 저보다 주선해주는 선배가 더 신나 보이더군요. 뭐가 저렇게 급한 건지 제가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한들 그 여자와 잘 될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자꾸 최대한 빨리 나를 잡으라고 보채길래 그러면 그 주 주말에 만나보겠다고 시간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이 직장 선배와 가깝게 지내는 게
앞으로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점이 많으면 많았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약속 장소에 대략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더군요. 같이 와서 소개도 해주고 주선 자역할 제대로 한번 해주겠다던 선배는 그날 당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온다는 연락을 해왔고, 오랜만에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 둘이 만났으니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호텔 숙박권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첫 만남에. 아무튼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습니다. 연상은 취향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6살 차이만큼 나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게 2살 차이가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고양이상 얼굴인데 쌍꺼풀이 있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지만 오뚝한 코와 딱히 입술에 뭘 발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도 새빨간 입술이 엄청 대담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힐을 신었지만 키도 저랑 비슷한 게 비율도 좋아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차버린 그녀의 전남친도 보통이 아니겠구나 싶었네요.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녀는 저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저야 한 여자와 꽤나 오랜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그때야 취직도 하기 전이었으니 솔직히 애송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얼마 전까지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니 여자 나이 30이면 솔직히 상대방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을 거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 또한 사귀던 사람과 당연히 결혼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녀의 전애인이 말하길 너무 오래 붙어 있었더니 너무 편해서 이제 지루하고 더 이상 설레이지가 않는다고 이별을 전해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시큰둥하게 나가기로 한 소개팅이었는데 그녀의 눈부신 미모 때문에 그런가. 저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린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 마음속에 상처 같은 이야기라서 남들 앞에서 잘 꺼낸 적이 없었는데 그녀의 미모 정도면 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서라도 어떻게든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연상의 여자는 또 처음이라 그런가. 가끔씩 제가 대화를 하다가 정적이 생기면 그런 순간을 잘 캐치해서 대화도 리드해주고 고민도 잘 들어주고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하는 등 소개받은 자리 내내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푹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굴까지 저렇게 예쁘니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점심쯤 만났는데 어떻게 그녀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저녁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고마웠어요. 핸드폰에 직장 선배가 보내준 그 숙박권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만남에 무슨 그런 데를 가냐고 했는데 선배는 혹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던 건가 싶더군요. 저녁 자리에서 술을 조금 마시긴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숙박권은 고사하고 그녀에게 택시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난데없이 자기를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택시에 저를 끌고 타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며 다른 데 갈 곳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그 숙박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첫날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인생에 2번은 없을 것 같은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얼굴도 예쁜데 궁합까지 딱 맞는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저를 복수심에 불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전애인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때의 상처를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지난 날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다가 그녀의 핸드폰이 이상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핸드폰을 눕혀놓지,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초에 이게 더러운 개수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개방적이고 당시 그녀는 혼자서 살고 있었기에 데이트도 생략하고 곧바로 그녀 집으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자마자 그녀 집으로 달려와서 한바탕 하고 그녀가 저녁도 안 먹고 힘이 나겠냐면서 저녁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오늘 밤이 어두워지기 전에 둘이서 볼만한 영화 같은 거라도 찾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녀 노트북에 전원을 넣었는데 노트북에는 그녀의 이메일이 이미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사적인 거니 어이쿠 하면서 창을 끄려고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제 직장 사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닌 엄청 개성 있는 이름이라서 동명이인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저에게 만남을 주선해줬으니 서로 알던 사이인 건 이해하지만 보통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지 거래처도 아닌데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보낸 메일함에 들어가니 제 사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5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주고받던 메일은 그냥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절대 보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사진 중에 하나는 저와 처음 만난 그날 제가 일을 치르고 세상 모르고 뻗어있는 제 모습과 그녀 본인의 모습을 같이 찍은 것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진들이 그녀와 제가 단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을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더군요. 음식 준비가 끝난 건지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저에게 말을 건네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그것들을 다 보고 있으니 쏜살같이 달려와 노트북을 채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다 봤는데 그걸 채가고 숨긴들 어쩐답니까?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또 제가 멍청해서 여자한테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자리로 사수도 당장 부르라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수도 제가 자칫하다가 횟가닥 돌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안 건지 순식간에 집으로 도착하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으니 그녀가 오래 만나고 헤어졌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사수였습니다. 둘이서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연인 관계였고 그녀가 말했던 대로 둘 사이가 오래돼서 질리고 지루해진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실 이별을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제가 사수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를 타깃으로 삼고 믿었던 직장 후배에게 애인을 빼앗긴 상황을 가짜로 연출하면서 제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겁니다. 남자친구였던 사수한테는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한 애인이 자기 직장 후배와 놀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새로운 자극처럼 다가왔고 그녀는 사수의 마음을 다시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제 사수는 오랫동안 지루해졌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녀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사수가 와서 그녀와 함께 지냈다 하더군요. 그러다 얼마 뒤에는 셋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가 자기가 직접 보는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가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을 말하면서 사수가 저한테도 나쁜 제안이 아니지 않냐고
살다가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냐고 하면서 설득을 해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제 인생 선배로 삼을 정도로 믿고 따르던 선배였고, 그녀 또한 제 인생의 새로운 광명을 찾아주고, 앞으로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하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애초에 저는 그 사람들의 심심풀이 땅콩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적이어서 그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충격에 제가 휴가를 쓰고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출근해서 그 선배 얼굴을 어떻게 보나 했는데 그 선배는 제가 돌아올 때쯤부터 해서 휴가를 내서 회사를 비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저를 보고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더러운 사상을 까발리려는 생각이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미리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점, 그리고 상황을 들켰을 때 쓸데없는 변명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준 점과 나름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에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봐서 잠깐이나마 사랑했던 그녀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직장 선배에 대한 이야기는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애인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놀도록 판을 깔아놓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연애 한번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면서 지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상처를 치료해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더 먼 미래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그날 이후로